네, 반갑습니다. 자, 88번으로 돌아왔어요. 자, 88번 문제부터 쌤이 한번 풀어볼게요. 아, 쌤이 지금 시간이 한 6시 정도 됐어요. 선생님 오늘 집에 8시까지 가야 돼. 그래 9시에 밥을 먹고 교재 작업을 하고 또 들을 걸 듣고 내일 또 설이잖아요. 또 설에 할머니 댁 가고 내일 또 화학 찍을 거거든. 화학 찍고 물리 교재 편집하고 하려면 바빠. 할 일이 태산이 많았으면 시험 문제도 내놓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많이 바쁘네요. 선생님 이렇게 바쁘게 사는 만큼 여러분들도 좀 선생님 기대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자, 88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물체 A와 B를 기울기가 일정한 平면 위에 점 PQ에 가만히 놓았다. 수평면으로부터 PQ까지의 높이가 각각 4h, 9h다. A와 B의 자, 풀어봐라. 자, 기억. 자, 일단은 A와 B의 가속도는 그냥 같죠. 동일한 빗면의 질량이 똑같다면 사실 질량이 상관없이 가속도는 항상 일정해요. 빗면이 똑같다면.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 얘는 수평면에서의 속력은 B가 A의 4분의 9배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수평면에서의 속력 B가 A의 4분의 9배라고 하는 소리는 뭐냐면 이거는 푸는 방법이 이제 다양한데 사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안 푸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무슨 뜻이냐 하면 말이죠. 얘가 지금 질량이 있으면 얘를 M이라고 볼게요. M.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가만히 놓았잖아요. 일단 얘가 지금 속력이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속력이 0이잖아요. 역학적에서 쓰면 풀어도 되나? 이걸로 풀지 마세요. 자, 지금 이 상태란 말이야. 자, 그럼 수평면을 이제 얘가 뗄 거야. 이제 내려왔어. 그래서 이제 뗄 거야. 이제 내려왔잖아. 내려올 건데 얘는 선생님이 이 값을 세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경사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값을 쌤이 세타라고 하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쌤이 하나 그려볼게. 그림이 있으면 좀 저주받았긴 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가 세타잖아요. 그럼 얘가 이 높이가 4h잖아. 그럼 쌤 여기를 세타하지 말고 여기를 쌤이 세타라고 볼까? 이렇게 볼까? 이게 더 삼각함수 표현이시구나. 아니지, 여기가 세타하시구나. 자, 이렇게 세타할게요. 그럼 요 길이가 m이면 네모분의 4h가 네모분의 4h가 거기 그냥 그럼 사인 세타잖아요. 그럼 네모라고 하는 건 사인 세타분의 4h예요. 그럼 얘는 이 길이가 사인 세타분의 4h예요. 그럼 얘는 b는 이렇게 보면 얘는 사인 세타분의 9h란 말이야. 여기까지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내려왔어. 이제 얘는 요만큼을 내려와야 되고 얘는 이제 이만큼을 이제 내려와야 돼요. 그럼 수평면에서의 속력은 B가 A의 몇 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동 거리가 얼마? 4대 9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얘는 이동 거리가 4대 9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제 걸린 시간의 비를 계산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걸린 속도의 비를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자,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를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얘가 둘 다 속도가 빵이잖아요. 처음 속도가 얘도 빵이고 얘도 처음 속도가 빵일 거란 말이지. 이까지 됐어요? 그럼 얘가 빵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2의 ES를 쓰면 되잖아요. 무슨 소리냐? 자, A부터 해볼게요. 2 곱하기 A 곱하기 S는 사인 세타분의 4h잖아요. 얘가 A 속도의 제곱값이 될 거예요. 그 다음 2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9h가 이 속도의 제곱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제곱의 비가 이 두 개의 제곱의 비가 계산해주면 8ah 사인 세타고 얘는 18ah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까지는 됐나요? 그러면 얘는 AH 사인 세타가 똑같으니까 약분하면 4대 9죠. 그러면 제곱을 벗겨보면 5대 3인 걸 알 수 있어요. 즉 속력은 B가 A의 몇 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V는 2분의 3VA 4분의 9가 아니라 2분의 3배입니다. 그럼 이거는 틀렸고, 그럼 속도가 5대 3이에요. 그럼 시간의 비가 2대 3이어야 되겠죠? 그래갖고 폐약 4대 9가 되니까, 그러면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은 B가 A의 2분의 3입니다. 그렇죠? 3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것만 조금 계산을 잘 했으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 이거를 하는 계산은 뭐라고요? 같은 빗면에 주었으면 작동하는 가속도가 똑같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잡았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89번 선생님이랑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빗면 위에 점 A에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 자, 이제 반응해. 가만히 놓았어. 자동적으로 뭘 써야 돼? V0는 빵을 써야 돼요. 아, V0가 0이구나를 자동적으로 딱 쓰고 시작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물체 P를 지나고 2초 있다가 Q를 8m/s로 지났대. 그럼 P를 뛰고 굴렀어. 그래서 이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렸냐면 2초가 걸렸단 말이야. 이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얘는 0m/s였어. 8이야. 양 끝값을 주면 쌤이 쓰든 안 쓰든 일단 무조건 디폴트로 뭘 구해라? 평균 속도를 구해라고 했죠. 그럼 평균 속도가 4야. 자, 평균 속도가 4m/s야. 몇 초 걸렸어? 2초 걸렸지? 아, 미안. P를 진짜 못 쳐네요. 아, 그 문제 이상하게 됐어요. 자, 다시. 자, 요까지 T초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2초라는 소리예요. 미안합니다. 자, 여기가 2초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T 플러스 2초 후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소리겠죠? 다시. 여기는 T 플러스 2초 만에 왔다라는 의미잖아요. 여기까지 되겠나요? 자, 그럼 얘는 2초를 12m의 속력으로 갔으니까 여기서 평균 속도가 6m/s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양 끝값 더해서 12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니까 여기는 4m/s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되겠나요? 자, 그러면 얘는 같은 빗면이니까 가속도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자, 속도 변화량 t분의 4 얘는 2분의 4가 똑같네? 그럼 t가 얼마야 되더라? 이겠네요. 그럼 2초. 그럼 합이 몇 초? 4초. 그럼 몇 미터? 4초를 4m/s니까 16m. 그럼 여기가 4m. 가속도는 2m/s. 다 보였죠? 기억. P에서 물체의 속력은 4m/s이다. 그렇죠? P에서 물체의 속력이 4m/s라고 방금 구했어요. 얘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3이 아니라 2m/s 제곱이겠지? 틀렸고. P는 A와 P 사이의 거리는 8m이다. 아니죠? 몇 m였어요? 4m였죠. 4m다. 되나요? 그래서 답이 1번이겠죠. 자, 91번은 우리 많이 연습했던 문제예요. 자, 그림에 물체가 빗면을 따라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빗면 위에 점 P를 V로 지나고 그 다음에 최고점 아래서 멈춘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아, 이때 속도가 빵이다 라는 거예요. 자, P와 Q 사이의 거리는 S이고 Q는 성분의 중점이니까 아, 2분의 S, 2분의 S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시간을 계산해보면 이들의 평균 속도가 2분의 V네요. 평균 속도가 2분의 V. 그 다음 전체가 2분의 V m/s를 S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갔으니까 V분의 2S 초가 얘네들 걸린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얘는 V분의 2S
동안 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 변화량 V분의 ES, 변화량은 마이너스 V만큼 변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ES분의 V의 제곱, 얘가 요거의 가속도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기능이 풀어봅시다. 자, 빅면에서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ES분의 V 제곱이다. 그렇죠? 요거의 절대값 씌우면 되니까 기하고는 참이에요. 운동하는 걸린 시간 V분의 ES 참이겠죠. 자, 그럼 Q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을 구해라. 그럼 이때의 속력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EAS 공식을 쓰면 되겠다, 그죠? 자, 2 곱하기 가속도는 마이너스 ES분의 V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얼마가 되냐? S는 2분의 S만큼 운동을 했어요. 자, 얘가 여기서의 속도를 모르니까 우리가 V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자, V 프라임의 제곱에서 V 제곱을 빼줘야 되겠죠. 자, 계산해주면 2가 약분이 되니까 SS도 약분이 되죠. 2분의 V 제곱 더하기 요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V 프라임의 제곱이 2분의 1 V의 제곱이 되니까 계산해주면 2분의 루트 2V다 이렇게 되겠죠. 자, 속력은 2분의 V다. 어림도 없는 소리죠? 뒤에 쓴 계산해주면 답이 3번이 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계속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거예요. 자, 9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빗면 위에 한 점에서 물체를 가만히 놨더니, 자, 뭐 해야 돼? V0는 0을 써야 돼. 아, 여기서 가만히 놨어. 아, 초기 속도가 빵이야. 자, 빵이었어. 자, 물체가 빗면상의 구간 1과 2를 차례로 통과를 했어요. 자, 구간의 길이는 12m로 갖고 구간 1의 끝 지점을 지나는 순간의 물체의 속력과 2의 물체의 속력은 8m/s랑 똑같으니까 아, 이 지점에서는 아무런 외력이 작용하지 않았겠구나. 그러니까 무슨 운동을 했겠구나? 등속도 운동을 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이 지점에서 얘네들은 등속도 운동을 했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구간 2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이 구간 2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의 4분의 3배였어요. 그럼 구간 1을 일단은 대충 잡아볼게. 자, 만약 얘가 T초 만에 통과를 했어. 그럼 얘가 구간 2를 지나는 여기를 걸리는 시간에 4분의 얼마? 구간 2를 지나는 걸리는 시간이 여기에 4분의 3이니까 4분의 3t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구간 1에서 물체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지금 잘 생각해보면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 2를 들어올 때부터 8m/s로 들어올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나요? 그러면 4분의 3t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8이고 들어오는 구간의 길이가 12니까 3분의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t라고 하는 건 3분의 4에다가 얼마? 그 역수를 곱해주면 되니까 3분의 4 계산하면 9분의 16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이 구간을 통과하는데 9분의 16초를 썼다라는 소리예요. 자, 9분의 16을 구간 길이 1분의 12의 분모로 설정을 한다면 16분의 12 곱하기 9니까 약분하면 4분의 3이 되겠죠? 4분의 27m/s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더했을 때 더한 값이 2분의 27이어야 돼요. 그럼 얘는 2분의 16이죠. 그럼 2분의 27이 되려면 여기가 2분의 9m/s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속도 변화량이 2분의 7인가요? 속도 변화량은 2분의 7이에요. 그 다음 저 구간을 통과하는 걸린 시간이 9분의 16이에요. 약분하면 약분 이상하네. 잠깐만, 좀 계산 틀렸나? 다시. 자, 여기가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 8분의 10이니까 여기로 들었구나. 2분의 3초 걸렸죠? 2분의 3초. 얘는 8분의 10이잖아요. 2분의 3초 걸렸겠죠. 그럼 여기는 이거에 4분의 3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8분의 9초가 걸렸죠.
그러면 여기가 8분의 9초 걸렸으니까 8분의 9분의 12를 하면 9분의 맞나? 2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1의 4. 왜 이러는 거야? 자, 다시. 구간 2를 지나는데 2분의 3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얘가 1의 4분의 3이니까 여기에 3분의 4를 곱해가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 구간을 지나는 데는 2초가 걸려요. 그럼 얘네들의 평균 속도가 6m/s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양 끝과 더해서 10이 나와야 되니까 4m/s가 될 거예요. 자, 속도 변화량이 4예요. 시간이 2초 걸렸네요. 약분하면 2m/s 제곱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계산만 잘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상황 이해랑 계산만 잘하면 풀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제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93번부터 갈게요. 자, 그림은 平面점 O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가만히 놨어. 그럼 초기 속도가 0이겠네. 자, A, D를 차례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다. 간격은 16m로 갔고, 자, 총 16m로 간격을 쭉 갔다. 그럼 쭉 내려가는데, 총 몇 미터로 갔냐면, 16 곱하기 4니까 64m만큼 간 거죠. 그래서 여기 왔어. 자, 여기 왔단 말이야. 자, 이때 총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몇 초 걸렸냐면, 4초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4초를, 64m를 4초 만에 주파를 했다라는 소리니까, 얘는 총 16m/s 맞나? 16m/s가 얘 평균 속도예요. 그럼 여기 이 구간의 양 끝값의 속도를 더하면 32여야 된다 소리죠. 그럼 얘는 32m/s예요. 그럼 가속도는 속도 변화,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시간이 4초야. 속도는 얼마만큼 변했어요, 얘들아? 32만큼 변했어요. 맞아요? 그럼 계산하면 8m/s 제곱이 이 아이의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아이의 가속도는 8m/s 제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속도가 얼마씩 증가했다는 소리냐면 80 증가했다는 소리요. 8. 그죠? 8, 16, 24, 34 이렇게 점차 증가했겠죠. 자, 그럼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잠깐만.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맞는데? 평균 속도가 얘가 돼야 되니까 미안. A에서 D까지 가는데 4초 걸렸죠? 미안합니다. 다시. 자, 여기서부터 D까지 가는데 4초가 걸린대요. 미안. 다시 볼게요. 자, 다시. 그러면 A에서 D까지는 얼마냐면 48m예요. 자, 48m를 몇 초 만에 갔냐면 지금 4초 만에 갔다고 문제에서 줬어요. 그럼 이 아이의 평균 속도가 12m/s가 이 아이의 평균 속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 A에서 D까지 구간의 평균 속도가 12m/s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이때 속력을 선생님이 V1이라고 볼게요. 다음 이때 속력을 V2라고 두면 V1 더하기 V2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24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A에서 D까지 가는데 걸릴 시간이 이제 4초다라는 것을 또 주어졌고 D까지가 48m라는 걸 주어졌어요.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등가속도 공식 3개를 써보면 우리가 넓이를 이용한 거리를 이용한 공식도 쓸 수가 있겠죠. 무슨 뜻이냐면 얘가 총 얼마가 냐면 48m라는 걸 갔어요. 자, 48m라는 걸 갔는데 얘는 처음 간 속도를 몰라요. V1t라고 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2분의 1에 t는 4초죠. 그럼 4V1이겠지. 4
V1 더하기 2분의 1 A T 제곱. 그러니까 얘는 4A가 될 거예요. 4A. 자, 그럼 계산해주면 12는 V1 더하기 A다. 그러니까 A가 12 빼기 V1이다라는 걸 계산해 주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자, A라고 하는 것은, 자, 시간 변화량이 4초예요. 속도 변화량은 요렇게 되겠죠. 이 값이 12 빼기 V1이다라고 하는 소리는 V2 빼기 V1이, 자, 좀 크게 쓸게. 이걸 보면 V2 빼기 V1이 48 빼기 4V1이다라는 거죠. 넘어가서 계산하면 V2 더하기 3V1이 48이다라는 뜻이네요. 근데 우리는 V2 더하기 V1은 아까 얼마라고 계산했냐면 24라고 계산을 해놨어요. 여기서. 그러면 위아래를 빼주게 되면 이 V1이 24가 되니까 V1은 12m/s다라는 걸 알죠. 그러면 여기서의 속도가 12m/s예요. 맞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잠깐만, 선생님 계산이 이상했나? 2가 24, 그죠? 평균 속도가 24가 돼야 되고 48이라고 하는 건 V T 더하기 2분의 1 A T 제곱 16. 8이지. 8이지. 2분의 16이니까 8A가 되겠지. 그러니까 2A가 되니까 A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계산 이상하다 했다. 자, 계산을 성실히 정신을 차려봅시다. 자, 그러면 1이니까 24 빼기 2V1이 V2 빼기 V1. 이렇게 계산하면 V1보다 V2가 24. 얘는 별 도움이 안 되네. 이곳은 딱히 도움이 안 되네요. 일단 여기서 가속도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2 빼기 V1이다 라고 하는 값을 이제 찾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EAS 공식을 써봅시다. 자, EAS 공식을 써보면 2A 그 다음에 간 거리가 48이다라고 하면 V1 더하기 V2 곱하기 V1 빼기 V2 빼기 V1 V2 더하기 V1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얘가 24기 때문에 약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4A죠. 그러니까 얘가 24 빼기 2V1이니까 식이 계속 똑같은데? 잠깐만, 색이 조금 계속 빙빙 도네요. 식이 계속 빙빙 도네. 그러면 이제 저기를 보지 말고 여기를 봐야 되겠네. 자, 이제 어디를 보냐면 여기 이 정지상키 얘를 쌤이었었죠 지금. 자, 여기를 써볼게요. 자, 요 구간의 길이를 보겠습니다. 자, 요 구간의 길이 16이다라고 하는 값을 써볼게요. 자, 16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 10m는 초기 속도가 어차피 0이니까 날아가겠죠. 그럼 안 써도 돼요. 2분의 1 가속도에 걸린 시간을 모르니까 t제곱 요거 쓰지 말고 그럼 t 없는 걸로 쓰자. EAS 쓸까? 자, EAS는 얘 제곱값만 쓰면 되겠죠. 12가 아니지. 제곱값 쓰면 V1의 제곱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요 값이 12 빼기 V1이죠. 그러니까 16 곱하기 12 빼기 V1은 V1의 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V1의 제곱 더하기 16 V1 빼기 16 곱하기 12가 0이 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방정식 풀어주면 차가 나게 하면 되니까 2를 주면 32에 6되고 안 되네. 계산하자. 16에다가 11 곱하면 1분의 12 2는 6이면 190이죠. 192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가 16이 차이가 나게 하려면 16이
차이가 나게 하려면 참 192가 10이랑 16에 3, 4, 4, 4네. 보자. 3 곱하기 2의 제곱이 생겼어요. 2의 6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면 되지? V1, V1 그다음에 3이랑 3, 4, 2 하면 얼마지? 2, 4, 8, 3, 8, 24죠. 맞나요? 3, 4, 2 그러면 나머지가 4, 2가 2, 4, 8 이렇게 하면 16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V1이 8인 걸 구해냈어요. 길게 왔네요. 아이고 복잡하다. 자, V1이 8m per second라는 걸 복잡하게 구해냈어요. 그러면 얘가 8이니까 계산하면 2m per second 제곱이 되고요. 자, 얘도 여기가 8이니까 계산하면 16이 되겠죠? 16m per second. 아이고 한참 걸렸네요. 네, 다 풀었어요. 왜 이렇게 숫자를 복잡하게 내는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고요. C에서의 속력을 계산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C에서의 속력 계산을 하면 되죠. 계산을 하면 계산 안 되네. 야, D가 16인데 C 어떻게 16이에요? 계산하지 맙시다. 여러분 해보세요. 난 안 하겠어. D가 O에서 D까지 운동하는 동안 평균 속력을 계산해라. 그럼 O에서 D까지 운동하는데 총 걸린 시간을 계산해라는 소리죠. 그러면 시간을 계산해봅시다. 자, 총 거리가 쌤이 아까 64m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치울게요. 자, 64m다라는 건 초기 속도가 0이니까 V제로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가 2의 T제곱이니까 T가 얼마죠? 이거 뭐야? 야, 4의 세제곱인가요? 뭐 숫자가 1에 이게 2의 6승이죠. 그럼 2의 3, 4, 8, 지금 정신없어요. 8초네. 그럼 총 8초야. 8초를 64m로 왔으니까 평균 속도가 8m/s겠죠. 그래서 이것은 3이다. 계산해주면 3번이 됩니다. 다음에 94번 풀어봅시다. 숫자가 너무 복잡해서 별로였네요. 좋지 않습니다. 자, 94번. 자, 그림은 물체 A와 B가 수평면에서 간격 30m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속력 10m/s 운동을 하다 보니 자, 얘가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어. 이렇게 쭉 갔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렇게 가서 스톱한 걸 보는 거죠. 까지 되겠어요? 그럼 이것도 이 문제는 똑같이 일단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A가 운동한 시간은 똑같아 를 쓰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계산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쭉 생각을 해보면 이 수평면에서는 간격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력으로 10m/s만큼 운동했다 했어요. 그러면 이 수평면에서 A와 B는 둘 다 무슨 운동을 했다는 소리냐면 등속도 운동을 했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는 됐나요? 자, 그럼 등속도 운동을 했어.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A가 이 순간이 올 거예요. 요렇게. 요 순간이 올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알겠지? 그럼 선생님이 이 순간을 지금부터 명초로 측정해 볼게요. 뭔 말이냐면 봐. 여기에 쌤 VA를 그릴 거고 여기에 쌤 VB를 그릴 거야. 자, 그럼 얘는 10에서 출발을 할 거야. 이해되겠나? 10에서 출발해서 쭉 올라갔어. 몇 초 동안 가냐면 T초 동안 갔어. 그럼 쭉 T초 동안 가서 얘가 속도가 0이 되겠죠. 정진해야 돼. 이해하겠나?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좀 엉망이네. 정선이 다시 해볼게요. 자, 이 상태인 거야. A. 자, 그럼 똑같이
V는 일단 t초일 때 속도가 V야. 자, 이때 속도가 V란 말이야. 이까지 됐나요? 자, V인데 얘는 속도가 10에서 출발을 했어요. 똑같이. 자, 10에서 출발을 할 건데 얘가 일단 우선 요까지 가는 데 몇 초 걸려요? 3초 걸리죠? 왜냐면 30m 거리를 따라잡아야 되니까. 그럼 얘는 이까지 3초를 쓴 거야. 언제? 요까지. 요까지 얘가 이렇게 3초를 쓴 거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 요렇게 움직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동일한 균형이 있기 때문에 요거의 기울기를 계산을 하면 x값 마이너스 t분의 10이죠. 맞아요? 그럼 얘는 이거 기울기 계산하면 얼마냐면 x값의 증가량은 얼마예요?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t 빼기 3만큼 증가했죠? 이 차가 t 빼기 3이잖아요. 그죠? 그럼 x값의 증가량은 t 빼기 3이에요. 그럼 y값은 얼마나 감소했냐? 이만큼 감소했죠. 이 두 값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t분의 10이랑 이 두 개가 일단 같아요. 이게 우리가 구한 식이 첫 번째 하나예요. 그 다음 이 넓이에서 얼마? 이 넓이를 빼면 9가 나와요. 왜냐? 이게 A가 총 운동한 거리고 이게 B가 총 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 밑에 넓이가 5t죠. 맞아요. 그럼 얘는 사다리꼴 넓이 계산하면 되죠. 그럼 얘는 V 10이니까 V 더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에 t 빼기 3 이거 한 값. 그 다음 여기서 5t를 뺀 값. 이 9 식이 두 개가 나오죠. 그럼 이제 이거 연립해서 계산만 하면 돼요. 그럼 계산하면 10t 빼기 v는 10t 빼기 30이죠. 그럼 t가 날아가니까 v가 4, v가 왜 30이야? tv를 배웠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tv가 30이니까 자, 우리는 이제 뭘 구해야 돼요? 뭐 다 구해야 되네. 그럼 t를 v로 표현할까? t는 v분의 30이라고 할까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대입만 하면 돼요. 그럼 v분의 150. 자, 이거 여기 안에만 여기만 먼저 쌤이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고 갈게요. 자, 여기 정리해보면 VT니까 30 바로 쓸 수 있겠죠? 빼기 3V 더하기 10T니까 V분의 3배 그 다음에 빼기 30이니까 날아가겠죠. 그럼 이 안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계산하면 2분의 3V 빼기 V분의 150 이 9예요. 그럼 이거 날아가겠죠? 그럼 V가 9 곱하기 3분의 2니까 계산하면 6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V가 6이니까 T가 5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럼 T가 5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 이것까지 다 나왔죠. 그죠? 좀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VT 그래프만 잘 그렸다면, 그러니까 계산만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했다면 좀 풀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비니디 풀어볼게요. 기억. V는 6m/s이다. 계산했는데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아, 계산하니까 V는 6이 나와라. 그래서 기억 참. 니은 뒷면에서 운동하는 동안 A의 가속도의 크기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인데 절대값 씌워야 되겠죠? 맞습니다. 디귿 A가 뒷면으로 올라가 정지할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 그럼 얘는 요 넓이를 다 계산했는데 T값이 뭐니까 여기 넣어주면 되겠죠. 아, 25m다. 그럼 간접적으로 B가 16m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그래프를 잘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해석. 상황에 대한 해석은 결국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죠. 상황을 해석해서 그래프를 누가 잘 그렸냐에 싸우는 것 같아요. 얘는 순창 보면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VT 그래프까지 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어떤가요? 좀 등가속도 운동이 길어져서 선생님이 두 편에 나눠서 촬영을 했어요. 선생님도 조금 계산이 어려워서 좀 계산을 실수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여러분들께서는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 본인이 계산을 하려고 했던 부분 좀 열심히 계산하시고 좀 어려웠던 문제는 다시 복습하면서 여러분들 반드시 익혀서 등가속도 운동을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